자, 이제 무게 분석법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네? 프레시피테이션 한번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무게 녹음하는 거야? 분석법에 아이고. 침전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잘 걸러서 이제 씻어서 무게를 잽니다. 그냥 무게 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높은 온도에서 이제 옥사이드를 만들어 잴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분석법과 이 침전 반응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침전 반응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을 하면서 분석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이런 분석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할로젠 원소 중에 예를 들어 아이오다이드가 있다고 보십시오. 이것을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이제 구해서 그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것과 이제 침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이온이 필요하겠죠, 그죠? 주로 이제 실버 이온을 많이 씁니다. 은 이온은 할로젠 이온과 결합해서 굉장히 녹지 않는 그런 침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전 과정을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 그리냐,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제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되는데, 이거를 뭘로 그리냐면은 이게 이제 이 전극을 이용해서 전극의 포텐셜을 재서 우리가 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은 이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제 실버, 예를 들어 실버 할라이드 일렉트로드를 쓰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 어떤 용액 중에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모든 숫자를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어, 아이오딘 이온이 0. 그러니까 아이오다이드가 0.1 몰라의 이 그런 용액이 25ml가 있다. 여기에 은 이온을 이제 첨가하는 거예요. 0.05 몰라짜리 은 이온을 첨가해서 한번 어떻게 이제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이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 어떤 성분이 우세한지 한번 보다 이겁니다. 먼저 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삼륜기 반응이나 산화환원 반응, 그 반응보다 훨씬 간단해요, 사실은요. 근데 일단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우리가 구할 때는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먼저 당량점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당량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분석 물질과 우리가 이제 웹에서 넣어주는 어 뭡니까? 이 경우에는 타이트런트. 이제 그것이 이게 이제 완전히 반응할 때의 그때의 부피를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론적인 값이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얻는 포인트는 엔드 포인트인데, 이 이퀴밸런스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가까워야 되는 거죠, 가능한 한, 그죠? 근데 실험적으로는 엔드 포인트라고 그러고 이론적으로는 이퀴밸런스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일단 이거는 같다고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커브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x축은 넣어주는 은 이온의 부피가 되고 y축은 그때의 은 이온의 P값입니다. P값.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은 전극을 써서 포텐셜을 재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이것은 그런 전극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당량점 근처에서는 은 이온의 농도 변화가 엄청나게 이게 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아주 수직으로 절벽처럼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요 당량점과 당량점 이전 상태,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before equivalence 포인트고, 그리고 당량점을 지나서 after equivalence 포인트. 그 각 세 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나씩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보십시오. 당량점에서는 이때는 이 할라이드 이온, 아이오다이드 이온과 은 이온이 1대1로 반응합니다. 그죠? Ag 플러스 I 마이너스. 그래서 요 곱이 바로 KSP예요.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이거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해놨어요. 요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KSP가 요거를 제곱하면 되니까 사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녹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요 반응은 이런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용액 중에는 비크에는
아이오다이드 이온이 존재하고,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즉 타이트런트죠, 그죠? 뷰렛을 통해서 넣어주는 그 용액에는 실버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해서 이것이 이제 밑에 고체니까 물에 거의 안 녹죠. 그러니까 밑에 이 하얀 고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KSP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다. 일단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요. 처음에 10ml의 은이온이 들어갔을 때, 그죠? 한번 풀어줘. 이겁니다. 이때의 은의 농도는 얼마냐? 먼저 당량점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당량점 바로 그 위치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몰비로 1대1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어때요? 당량점은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죠? 딱 보면은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농도의 반이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아이오다이드의 부피의 2배가 들어가면 돼요. 그죠?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0ml가 들어가야지 당량점에 도달하는데 1번 문제는 10ml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당량점 이전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은의 그 은이온의 양보다, 그죠? 몰수보다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몰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은이 다 반응하고도 여전히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이게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오다이드 이온은 남아있는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부피는 일단 늘어나니까 부피 변화를 고려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냐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KSP는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서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농도가 알려지면은 은이온의 농도도 알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겠어요. 잘 보십시오. 먼저 은이온이 들어간 만큼 아이오다이드 이온이 이제 반응을 해서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됐어요. 그러면 은이온에 들어간 그 몰수는 얼마입니까? 여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보시면은요, 여기 부피는 0.025 아니죠, 0.01 10ml만큼이니까 리터고, 이때는 이 농도가 이겁니다. 0.05 몰 퍼 리터가 되죠. 그죠? 근데 원래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오리지널 이렇게 부피가 25ml, 0.025 리터 곱하기 농도가 이겁니다. 여기서 이 값을 빼니까 남아있는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몰수는 0.002000 몰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부피가 원래 25ml에서 10ml가 더해지니까 35ml로 된 겁니다. 그래서 0.035 리터, 전부 다 리터 몰로 이제 여기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나서 아이오다이드 이온의 농도는 0.05714 몰라다. 그죠? 그러니까 실버 이온의 농도는 KSP를 이걸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몰라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러스를 할 때는 전부 다 여기 P 값을 칩니다. P 값. 그죠? 왜냐하면 농도 변화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로그를 취해서 써요. 근데 PAG 플러스는 앞에 항상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실버 이온의 농도 하면은 14.84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요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죠. 처음에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점점 우리가 실버 이온의 농도 용액을 주입하면은 당연히 실버 P 실버 값은 점점 감소합니다. 이 감소한다는 것은 실버 이온의 농도가 조금씩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 감소하는 정도가 완만하다가 이제 당량점 근방에 와서는 아주 급격하게 이 실버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량점 이전 상태를 봤잖아요. 하나만 보면 되고, 근데 동일한 이런 개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의 실버 이온의 농도를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50ml의 실버 이온의 그 용액이 첨가가 됐을 때 당량점이죠. 그죠? 그때는 당량점에서 어떻습니까? 아이오다이드의 몰수와 실버 이온의 몰수가 같아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 뭐 부피 계산할 것도 없이 같으니까 KSP로부터 직접 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농도가 같으니까 실버 이온의 농도는 KSP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라다. 그러니까
P 값은 8.04다 이렇게 됐어요. 반면에 이제 당량점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 여기 보시면은 아요다이드 이온보다도 더 초과로 실버 이온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리한 상태로 존재하는 실버 이온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만에 초과됐죠? 2ml만큼 초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이온의 농도는 초과된 만큼, 그러니까 52 빼기 50 하면 됩니다. 곱하기 실버 이온의 몰수, 아니 몰수가 아니라 농도, 이렇게 하면 0.1000 밀리몰이 되고, 이것을 전체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부피는 아까 원래 25에서 52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면은 1.30 곱하기 10에서 3승몰라다. 그러니까 PAG 플러스는 2.89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어때요? 당량점 근방에서 아주 급격한 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은 우리가 당량점이 어딘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존재하는 아요다이드 이온의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 같은데 어때요? 요 당량점 근방에서 이 농도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도 아요다이드 이온이요 1밀리몰라일 경우에도 이렇게 당량점 근방에서 상당히 실버 이온의 농도가 변화하니까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요다이드 이온 뿐입니까? 할라이드 이온 중에 브로마이드도 있고 클로라이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KSP가 아요다이드가 더 작아요. 브로마이드는 10-13승 5도고 클로라이드는 10-10승 5도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릅니까? KSP가 다르니까 어떻죠? 결과가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에서 요 높이 차이가 다릅니다. 높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실버 할라이드에서 이게 잘 안 녹을수록 이때의 은이온의 농도 변화가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타이트레이션으로 우리가 농도를 구할 때 어떤 게 더 잘 정밀하게 구해지겠어요? 여기 그쵸? 아이다이드 이온이 여기 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정밀하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량점을 지나서는 다 일정합니다. 왜 그러죠? 이때는 이제 이미 이런 할라이드 이온은 실버 이온과 다 반응해서 침전으로 다 떨어졌어요. 당력점 이후에는 오직 실버 이온의 농도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요 그래프가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할라이드 이온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뭐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렇게 이게 이제 셋업이거든요. 여기다 정글 이제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두 개 정글 집어넣어서 둘 사이에 전압을 재서 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두 종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두 종류의 할라이드 이온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은이온을 집어넣으면은 두 개의 이온이 동시에 침전이 되나요? 아니죠. 예, KSP 값이 이제 더 뭡니까? 더 작은 것, 즉 더 잘 안 녹는 그런 물질이 먼저 침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이온이. 그 다음에 그것이 침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이 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게 요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보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하나 그리고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당량점은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는 점에 더 잘 안 녹는 이온이죠. 이때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고 요게 또 가는 여기서부터 선을 긋고 직선을 긋고 여기서 직선을 긋어서 여기 마주치는 요 점이 바로 첫 번째 당량점 또는 실험적으로 구하면은 첫 번째 엔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용액 중에 아이오다이드와 클로라이드가 동시에 있으면은 요 첫 번째 엔드 포인트 종말점은 뭐에 해당하는가? 오직 아이오다이드 이온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여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커브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때는 요 종말점 구하기가 쉽죠, 그죠? 이거는 오직 더 잘 녹는, 그죠? 그러니까 KSP가 더 큰 물질,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이온에 의한 종말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라이드 이온의 이온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실버 이온의 부피는 뭡니까? 여기 47점 이 경우에 41ml인데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당량점은
아이오다이드 이온이니까 요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오다이드 이온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실버 이온의 부피는 23.76ml고 그죠?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이거는 이제 요거는 하나만 있을 때고 그죠? 여기 이제 23.85ml고 그리고 클로라이드 이온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은 이온의 부피는 전체 여기 47.41에서 여기 23.85ml를 뺀 것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솔루빌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그 차이에서 이게 솔루빌리티가 더 낮은 것부터 침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그러면은 꼭 타이트레이션 요거 이 장치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 장치가 없으면은 요 침전을 통해서 분석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장치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점을 알아내느냐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젠토메트리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은 이온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예전에 사람들이 아주 습식 분석이죠.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 습식 분석 아주 이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개발해 놨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옛날 논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 이온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법을 알젠토메트리 여기 보면 알젠트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저 아마 라틴 말 같은데 은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이 실버인데 왜 SI가 아니고 왜 A주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종말점을 검출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하드 방법이고 두 번째는 파이안. 근데 파이안이 여러분 파잔이라고 발음하면 약간 촌스럽습니다. 파이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십시오. 볼 하드 방법은 뭡니까?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게 그 가용성이고 이게 색깔을 띤 컴플렉스 엔드 포인트에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은 이온으로 클로라이드 이온을 우리가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요. 실버 나이트레이트를 즉 은 이온을 초과로 집어넣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실버 여기 이온이 클로라이드 이온과 반응을 하고 여전히 뭐게 되죠? 은 이온은 남아 있죠. 그죠? 근데 실버 클로라이드는 이미 침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걸러요. 그죠? 걸른 다음에 엑세스로 남아있는 여기 실버 이온을 뭐랑 반응시키냐면 포타시움 다이오시아네이트 이 이온과 반응시키면은 이게 됩니다. 실버 이온과 포타시움 사이아네이트 그죠? 사이아네이트 요 이온이 반응하면은 이것도 이제 불용성 잘 녹지 않는 이런 물질이 됩니다. 실버 다이오시아네이트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랑 반응시켜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요것을 초가로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요 양을 이제 집어넣는데 원래 존재하는 은이온의 양보다 더 초과로 집어넣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검출하기 위해서 철 3가 이온을 또 반응시킵니다. 그러면은 요 이온과 철 3가 이온이 결합해서 컴플렉스를 이루는데 뭐죠? 페릭 사이오시아네이트. 근데 이것은 희한하게도 빨간색을 띱니다. 이제 레드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계가 복잡하긴 합니다. 그죠? 그렇지 이게 전부 다 정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원래 시료에 있던 클로라이드의 농도를 아주 정확하게 결정이 가능해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철 3가 이온 이것을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레드 컴플렉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양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넣어준 철 이건 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피로부터 사이오시아네이트의 우리가 농도를 알고 양을 알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거를 엑세스로 집어넣었으니까 처음에 넣어준 양에서 요 철 3과 반응한 양을 빼면은 뭡니까? 실버 이온과 반응한 다이오시아네이트 양을 알고 있고 그러면 요건 실버 이온은 이때는 뭡니까? 처음에
액세스로 이걸 AgNO3를 집어넣었으니까 원래 요 양에서 몰수에서 그죠? 요거를 빼면은 뭐가 됩니까?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단계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죠? 이때는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엔드 포인트가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페이드하게 되는데 요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조심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나의 방법이 요 파이안 메스입니다. 파이안 타이트레이션 이거는 이제 어듈션을 통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있는데 여기다가 실버 클로라이드 실버를 집어넣으면은 요 침전이 되는 거죠. 그죠? 침전이 됩니다. 근데 이 침전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요 표면에는 뭐가 달라붙어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떠한 이온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당량점 근처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당량점 이전에는 실버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회색으로 된 게 실버 클로라이드 침전인데 아직 당량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액에는 여전히 클로라이드 이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여기 이미 침전에 이루어진 요 물질의 표면에 이제 흡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당량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당량점을 지나면은 여기 이제 오히려 이제 은 이온이 더 초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실버 클로라이드 요 침전 그죠? 이 근방에는 플러스 이온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이온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침전의 표면의 이 전하 상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서 surface charge of AgCl abruptly 그죠? 아주 급격히 바뀐다. from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은요. 플러스 전하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지시약을 쓰면은 지시약이 여기 이런 거 써요. 이런 두 가지 지시약이 대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음전하가 지시약이 표면에 딱 달라붙게 돼요. 그럴 때 색깔이 나타난다. 그죠? 지시약이 딱 달라붙으면서 색깔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이플로레세인 이겁니다. 왜 플로레세인이냐? 이 물질 자체가 아주 강력한 이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다이플로레세인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니시 옐로우에서 핑크가 돼요. 그래서 이게 흡착이 되기 전에는 여기입니다. 이 그리니시 옐로우니까 약간 녹색을 띤 노란색인데 여기 흡착이 딱 되면은 갑자기 핑크로 딱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색깔 변화로부터 요 종말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 방법이 바로 파이안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볼하트나 파이안 이 방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그죠? 이렇게 색깔 변화로부터 또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색깔 변화죠. 우리가 어, 할라이드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요게 마지막 표. 그러면은 볼하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발했는데 어떤 음이온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이제 클로라이드. 이거 이제 할라이드고 보면은 사이오시아네이트 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뭡니까? ASO3. 이거는 아세네이트. 이런 것들 다양한 음이온을 우리가 검출할 수 있고 반면에 양이온, 포타슘 이온도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요 물질로 초과 이온 물질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하트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 파이안 방법으로도 또 다양한 음이온뿐만 아니고 이렇게 양이온까지도 검출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정밀한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금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그래비메터리 이론적인 그런 배경은 제가 설명드렸고 혹시 여러분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죠? 아주 전통적인 여러분 교과서에 제가 이 캠퍼스에 올린 그 내용을 여러분 다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